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범프로입니다. 두산 오늘 6.41% 상승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방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두산이 6.41% 상승을 했지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바로 8만 원이라는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눌림에 대한 구간이 한 번 더 작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8만 5천 원을 뚫어 올리는 상승분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면 바로 다음날 시초가가 8만 원 위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8만 5천 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판이 제대로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잘 버텨왔고 이제는 올라갈 차례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우리 두산에너비티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리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디를 향해서 가보자? 신고가를 향해서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매일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셨을 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으로 가려면 여러분들께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세가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11월 13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3일 연속 순매수세 이어가다가 14일부터는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반등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선발대를 먼저 넣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발대 먼저 넣어두고 시장의 흐름 맞춰서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릴지 눌렀다가 끌어올릴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라고 봤을 때 한국 티르키예 원전 MOU 신업 원전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나왔는데, 신업 원전 같은 경우에는 40조 원의 원전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한국에 관심이 모이는 협력 분야는 당연히 원자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MOU를 통해서 원자력 기술, 부지 평가, 금융 및 사업 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 다각도로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동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원자력 관련 정보와 경험도 공유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력 전문 인력 간의 교류도 추진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가장 중요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뭐였냐면요. 국내 원전이 친원전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자력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에서는 친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들이 다시 한 번 더 붙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주가 상승 랠리가 미친 듯하게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요. 이때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했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질 거다. 근데 에너지 믹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됐구나.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원전까지 같이 재료들이 겹치다 보니까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가 돼버린 거거든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다가 횡보자리가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 상승분이 탈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좀 됐죠.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들이 좀 높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요, 이제는 또 달라졌다라는 거죠. 원전에 대해서 MOU 체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리 2호기까지 재가동이 됨으로써 이제는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97,400원이라는 이 고점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60선에서 지지 만들어 주다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량의 의무를 봐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거래량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다르죠? 제가 평균적인 거래량들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봤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거래량들에 비해서 툭툭툭툭 나온 구간들이 있죠. 나오는 구간들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내려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방향성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완전히 85,000원 구간 위로 상승 랠리로서 단기적으로 올라가 주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 거래량들이 터져줘야 된다. 의미 있게 삐쭉삐쭉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한 번 더 내려와 줬다가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8만 원짜리에서 시초가 형성되면서 위로 한 번에 올라가 줬다 눌러줬다 가는 자리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9월 소비 판매, 10월 PPI 등 소비와 인플레 데이터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기대감들을 좀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AI 거품론도 있었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 거라서 한 번에 폭발적 올라가기보다는 확실하게 12월 11일날 FOMC의 발언들로 인해서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이 될 거라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돌파하기 전에 폭발적으로 수급들이 쏠리기 전에 방향성을 맞춰가는 앞에 있는 매물 소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시장이 빠졌던 이 주가가 하락에 대한 이유는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 거였으니까 그 리스크가 해소되면 수급들 들어오면서 오른쪽 위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하는 자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들 절대 놓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가스 발전에 대한 밸류 체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망들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국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과 가스 발전의 가치 사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대형 원전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가시화가 되면서 수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고, 그리고 중단기 실적을 대형 원전이 주도할 거다라고도 내다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4분기에는 이제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들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가스터빈 수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XAI한테 2기 공급을 해줬고 이제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줬기 때문에 가스터빈은 결국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게 될 때 필수 조건으로 가스터빈이 같이 가주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스터빈의 탑3 기업들은 물론 점유율 70%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우디 쪽에 공급을 해줘야 돼서 이미 생산 물량들은 포화된 상태다. 그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선택받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도 기대를 우리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SMR의 대형 원전 생산 라인 일부를 활용해서 생산 중이나 이 SMR 같은 경우에 내년 1분기 신규 라인 착공으로 생산 라인 수가 회복되어 SMR 생산 능력 연간 최소 20기 수준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기존 연산 12기 수준의 대비를 확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 능력 확대는요, 향후 수주 및 매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전력 수요 확대, 대형 원전의 가시적 수주 전개, SMR 생산 능력 회복 등을 근거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는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역할로 바라봤을 때 결국 두산은 오른쪽 위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가져가 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고점과 저점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해줘야 되고요. 분할 매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비중을 늘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차피 두산에너빌리티 꾸준하게 올라갈 거니까
나는 고점구에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거에 맞춰서 가격 구간 알려드릴 거고요. 나는 끝까지 목표가를 향해서 그냥 매집만 계속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매수 타점들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010-8121-3664번으로요. 두산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 줘야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 스윙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방향성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중장기, 단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기로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분할 매도 자리와 함께 분할 매수 자리를 같이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캔들에 대한 방향성들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의 나오는 이슈들 무엇이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뭐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두산 문자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하루에 한 종목에서 2종목 정도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진 시초가로 드렸고 그리고 5%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전날에 미리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잡아가기가 쉬우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 단타 종목을 왜 매일 드리고 있느냐? 물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대로 홀딩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단타 종목 수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수익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타기 구간이 왔을 땐 현금으로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자리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눌린 구간들 나왔을 때 현금 비중으로 강하게 평단 낮추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산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니까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내가 번호 입력하기가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명란에 있거든요. 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문의로 넘어가실 겁니다. 문의 옆에 두산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필요하신 내용들 도움을 드릴 거니까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우리 댓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모두 힘내보자 힘이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주주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물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점들 낮아지고 저점들도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입니다. 근데요.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동반이 됐냐면 바로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과 함께 협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20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 안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반대로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추세를 바꾸는 상승 랠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까지? 300%에서 500% 급등하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파하기 전에 기회다. 매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선물 준비했으니까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얼마에서 매수해야 되고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 자리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타점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도 봤으니까 해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요. AI 전력난에 117조 원 원전에 배팅을 했습니다. 대형 원자로 8기를 짓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AP 처음 부활 시동에 나왔고 일본의 자본 800조 원을 인프라 펀드에 활용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따내오게 되면은 당연히 두산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한테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를 잘해요. 하지만 이 설계한 걸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산이 만들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산은 일거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원전에 베팅을 했고 원전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형 원자로 8개를 짓는다. 그중에 웨스팅하우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버린다. 그러면 기자재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4개 부지에 총 8기의 AP1000 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AP1000은 1기당 약 1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히거나 거대 기술 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엔 충분한 용량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번 원자로 건설을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고 에너지 패권을 지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을 갖췄고 이것이 미국을 위한 해법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결국엔 그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엔 충분한 용량.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는 거는 AI입니다. 그죠? AI, 챗GPT, 뭐 데이터 센터 여기 있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제는 성장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감당 가능하겠죠. 근데 나중 가서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전력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해주고 미리 짓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코도 지금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의 주가가 대형 수주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특히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장기 수요처 확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도 마찬가지로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는 단기적인 변동성 보여주고 있다. 정부 정책 무게중시 당장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형 원전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SM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다라고 하는데 결국 차익 매물들이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의 주가도 상승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들이 미국 원전 생태계 복원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더 시작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고 트럼프의 이번 배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 AI 패권 전략이라며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더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원전이라는 정책은요.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주게 될 거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고점에 대한 구간 나오겠죠. 추세 반전되는 구간 나오게 될 거고 다시 반등 나오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산은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가면 됩니다. 나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계속 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간다. 매수 자리만 계속 잡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플러스 지금 두산과 관련된 재료들이 계속 뭐가 나오는지 이 재료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고 어디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 줘야 되는지 꾸준하게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근데 나는 소통방이 좀 부담스럽다 텔레그램 방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두산 문자라고 말씀하셔서 문자로도 내용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가서 원전 르네상스를 외친 트럼프 120조 원 투입 생태계 재건에 가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메타 등 설립 1기가급 데이터 센터가 있다 보니까 대형 원전 한 기가 완면의 전력이 필요하게 된 거고 신규 원전 건설 30년 유예 해제 등 뉴욕 등 주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가져가주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 소형 원전 개발도 팔 걷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쪽에 규제 완화들, 투자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인공지능 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고 AI 학습 및 가동에 필적인 데이터 설립 계획을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 먹는 하마랍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은 양의 전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실제로 오픈 AI, 메타 등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는데 1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출력도 너무 많이 든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8년 올해 대비 약 3배 증가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전, SMR 미리 투자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 이런 목표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한테 밀리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정명령 서명도 나와줬고 그리고 AI 산업 투자에 올인하겠다. 100기가와트에서 50년까지 4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원자로 재가동과 10개 신규 대형 원자로 건설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과의 경쟁 플러스 AI 산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그걸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력. 결국 전력이 여러분들 금이에요, 금. 미래의 전력은 금이랑 맞먹는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라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자리, 반등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추세를 바꾼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게 매수에 대한 구간들 잡아갈 수 있는 구간 잡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수 타점들, 매도 타점들 다시 알려드리고 재료들 매일매일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이 대응에 대한 방향성들 얼마에서 매수하고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자리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두산으로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두산 에너비티 주주 여러분들 모두 힘냅시다. 이제는 두산이 올라갈 때 왔습니다. 힘냅시다. 힘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